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트 이선의 이순남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유럽시장 세그먼트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과연 현대차 기아의 유럽에서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일까요? 현대차는 올해 사업 계획으로 유럽에 63만 2천 대를 판매하여 전체로는 전년비 0.6% 증가한 424만 3천 대를 판매한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이 목표는 작년도 실적과 시장 분석을 기본으로 하여 수립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별 판매 대수 정보나 업체별 판매 대수 정보 정도로 해서는 고도한 세부 목표를 세울 수 없습니다. 국별로 경쟁 모델까지 판매한 대수 정보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 로 데이터는 가공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약합니다. 그래서 소위 세그먼트 분석을 하게 됩니다. 세그먼트 분석은 차량의 스타일과 차량 전장을 비롯한 사이즈, 가격대, 탑재된 엔진 타입과 배기량, 마력 등을 기준으로 분석합니다. 분석 방법은 업체마다 달리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은 스타일로 먼저 구분합니다. 승용차를 의미하는 카, 그리고 SUV, 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밴에는 승용성을 목적으로 하는 MPV와 상용 용도의 밴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인스트림 브랜드에 속한 세그먼트인지 프리미엄 브랜드에 속한 세그먼트인지를 구분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포스나 자토의 경우 분류 방법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토의 경우 카, 스포츠카, SUV, MPV, 밴으로 크게 구분하여 카와 SUV는 각각의 사이즈로 세그먼트를 세분하고 있습니다. 경차급은 시티카로 우리나라에서 준중형이라고 하는 급은 컴팩트급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소나타급은 미드사이즈, 그리고 그랜저급은 이그제큐티브라고 하고 그 이상을 럭셔리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그먼트 방식의 단점은 프리미엄 브랜드와 메인스트림 브랜드의 판매 모델이 동일 세그먼트에 혼재되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포스도 자토와 비슷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데이터포스는 메인스트림 브랜드 차 세그먼트와 프리미엄 브랜드 차 세그먼트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포스의 분류 방식을 예전에 기아에서 했던 방식으로 변형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아에서는 가장 작은 A 세그먼트부터 E 세그먼트 이상 F까지로 구분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의 차량 형태, 용도 측면에서 구분한 시장 규모를 보면 SUV가 승용차보다 약간 많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승용차 판매 비율이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유럽 시장에서의 승용차 판매 비중 49%는 매우 높습니다. 메인스트림 브랜드와 프리미엄 브랜드 차들을 합한 세그먼트별 판매 대수 규모에서 어떤 세그먼트가 가장 수요가 많을까요? 승용 SUV를 포함하여 아반떼와 투싼이 속한 C 세그먼트가 전체 판매의 36.2%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엑센트와 코나가 속한 B 세그먼트로 3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세그먼트 구성비의 합은 68.5%가 됩니다. 이것을 현대기아가 속한 메인스트림 브랜드 세그먼트로 한정하여 다시 분석하게 되면 78.6%로 더 커집니다. 현대차 기아 차종별 판매 실적 데이터를 기본으로 세그먼트별 판매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기아는 MPV를 제외한 승용과 SUV 세그먼트에서 현대보다 더 많이 팔았습니다. 여기까지 본다면 현대와 기아가 어디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메인스트림 브랜드의 유럽 시장 세그먼트별 판매 비율과 현대차 기아의 세그먼트별 판매 비율을 비교해 보면 비로소 현상의 이슈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승용의 이 세그먼트는 유럽 평균보다 현대 기아가 다 잘하고 있지만 규모가 큰 B 세그먼트에서는 기아가 부진하고 C 세그먼트에서는 현대차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UV B 세그먼트에서 기아는 평균보다 약간 떨어집니다. 반면 C 세그먼트에서는 투싼 스포티지 판매가 업계 평균을 훨씬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SUV 세그먼트에서 기아의 스포티지와 현대의 투싼은 유럽 시장을 개척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장 선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 세그먼트에서 폭스바겐 티구안이 1위를 하고 있지만 투싼과 스포티지도 각각 2, 3위를 하면서 수익성은 물론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하는 데도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이 차종은 이미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라인업을 확보하였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수성의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BSUV 세그먼트는 미국 시장처럼 매우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폭스바겐과 현대차 그룹은 세그먼트 내 차종 확대, 토요타와 르노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를 일찍부터 탑재해 왔습니다. 폭스바겐은 T-록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외에도 7위인 T-크로스와 타이고까지 세 모델을 운영하면서 이 세그먼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야리스 크로스라는 하이브리드 차로 17만 7천 대를 팔면서 현대 코나의 9만 6천 대와 큰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현대나 기아가 더 성장하고 토요타를 따라가려면 이 세그먼트의 차들이 투싼 스포티지 판매처럼 되어야 합니다. 9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풀 모델 체인지된 코나의 가격이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전년비 판매가 감소되었습니다. 인도산 바이언도 추가되었지만 큰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소울과 국내 시장에서는 이미 단산된 스토닉 그리고 니로 세 차종으로 라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울과 스토닉은 상품성이 약화되어 새로운 상품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니로도 코나처럼 풀 모델 체인지가 되었지만 작년 판매는 큰 폭으로 감소되어 강력한 판촉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장 큰 세그먼트에서 소울의 존재감은 이미 약해졌고 스토닉은 현재 유럽에만 판매되는 차종으로 풀 모델 체인지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아는 그 대안으로 EV3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성공 여부는 EV3의 가격 설정에 달려있다고 보입니다. 폭스바겐의 ID2, 르노의 르노5, 시트로행의 이 C3처럼 23,000유로 이하로 가격을 설정하여 BYD 등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합니다. C승용 세그먼트에서는 폭스바겐 골프, 스코다의 옥타비아가 주도하고 있고 토요타와 중국의 MG의 존재감도 강한 편입니다. 기아는 유럽에서 현지 생산되는 시드를 앞세워 8위를 하면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드는 엑스시드와 프로시드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12만 5천 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의 i30는 4만 8천 대로 열세한 수준입니다. 현대차도 유럽에서 성장하려면 이 세그먼트에서 강력한 상품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전기차로 승부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비승용 세그먼트 이하 차량에서 수익을 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저가격을 앞세운 다시아의 쌍데로가 1위를 하는 가운데 유럽 업체들은 목숨을 걸고 이 세그먼트에서 판매량을 지키고 있습니다. 토요타와 르노는 저가격의 하이브리드를 차별화로 하여 크게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적자를 내고 있는 포드는 피에스타 차종을 단산합니다. 현대차가 i20로 12위에 랭크되었지만 기아 리오의 판매 대수는 29,000대로 작았고 이제 더 이상 판매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큰 세그먼트에서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아가 유럽에서 대수로 성장한다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그먼트는 전체 판매량이 5.5%를 차지하고 있는 A 세그먼트입니다. 수익성 문제로 푸조의 108, 오펠의 아질라, 포드의 칸은 이미 단산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기아와 현대는 각각 4,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CO2 규제 대응 메리트가 있었지만 이 부분도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라도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역할로 판매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D세그먼트 이상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 차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유럽을 여행하면서 많은 현대 기아차를 볼 기회가 있겠지만 소나타와 기아의 K5를 거의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팔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D세그먼트 차를 구입하는 유럽 고객들은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거나 회사의 간부급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BMW의 3시리즈나 벤츠의 C클래스를 구입한다든지 리스로 폭스바겐 파사스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급에서 현대 전기차 아이오닉 6는 5위를 하면서 소나타의 공백을 메우고 있어 나름 성공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DSUV의 세그먼트에 속한 소렌토와 산타페는 수익성은 좋지만 CO2 규제 대응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종을 추가해 판매하고 있지만 판매는 소렌토가 17,600대, 산타페가 13,000대 정도입니다. 이 세그먼트는 전기차로 가장 먼저 시프트되면서 폭스바겐 ID4가 1위, 스코다의 에냐기 4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기아의 EV6, 현대 아이오닉 5도 6, 7위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아이오닉 판매는 감소세에 있고 경쟁 업체들이 전기차 런칭 계획이 되어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프리미엄 세그먼트에서는 테슬라가 속한 D 세그먼트가 주목을 끕니다. D승용 프리미엄 세그먼트에서 테슬라의 모델 3는 BMW 3 시리즈의 내연기관차 판매나 전기차 i4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DSUV 프리미엄 세그먼트에서 테슬라의 모델 Y는 전년비 85% 증가한 25만 4,800대로 유럽 시장 내에서 베스트셀러 모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그먼트는 현대와 기아가 준비하는 PBV가 속한 세그먼트입니다. 유럽의 벤 시장은 크게 소형, 중형, 대형 세그먼트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규모는 연간 35만 대 수준으로 그리 크지 않은 편입니다. 현대차가 스타리에를 7인승, 9인승 승객 수송용으로 작년에 4,400대 정도를 판매했습니다. 시장은 상용 용도로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장 대응 파이낸싱 측면에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유럽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벤츠, 포드 등은 이 부분에서 높은 수익을 올려왔습니다만 전기차 버전에서는 포드가 발표한 것처럼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상의 세그먼트 분석을 통하여 현대차, 기아의 유럽 시장에서의 강약점의 인사이트를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유럽 시장에서의 전기차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